자, 이제 본격적으로 극값의 부호들을 판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극값의 부호를 판정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연습을 할 거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하셨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새로운 것도 좀 가르쳐 줄게요. 근데 약간 여기서 되게 어려운 파트가 하나 있어. 그거는 한꺼번에는 아니고 이걸 좀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면 다음 시간에 여기서 약간 어려운 내용도 하나 더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본기들을 잘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사실은 도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친구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정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식의 형태가 이제 다항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서 우리 나름으로는 소트를 좀 잘해서 부호를 판정해 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부호를 생략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라든지 x제곱 뭐 이렇게 생긴 애라든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4-x제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든지 등등등등등. 이런 친구들은 부호가 이미 결정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뭐 하나 더 붙여볼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sin x 플러스 1. 이런 것도 사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가 다 양수인 애들은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과감하게 제끼시고 부호에 영향 주는 애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약간의 기준을 좀 잡자면, 그래프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계산이며 뭐며 모든 거를 판정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지. 이거는 뭐 이미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를 들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부호를 관찰하세요 할 때 얘가 0 되는 곳 두 곳을 찾아서, 그게 이제 1, 2죠. 1, 2를 이렇게 찾아서, 아, 여기서는 표 딱 그려가지고 f'x는 0이구만.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다가 뭐 3 집어넣으면 부호가 플러스네, 여기는 마이너스네, 플러스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냐면 너무 귀찮잖아. 너무 번거롭고, 서술형에는 그렇게 쓰지만 이렇게 일일이 다 하다간 정말 여기 풀면서 진짜 쌍욕이 한 10번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그냥 찍 그어서 얘는 뭐다? 1, 2다. 부호는 뭐야? 풀마풀이라고 쓴다고. 이게 잘못된 거냐? 모두가 다 이렇게 해.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 이거는 할 줄은 아니까 이걸 좀 쉽게 바꿔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가 이제는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두 개의 함수로 엮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자면 코사인 x, 사인 x. 아니야, 이거 하기 전에 좀 그래프 한번 더 보자.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ln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부호를 판정할 수 있지만, 그냥 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ln x를 위로 두 칸 올린 애라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0이 되는 곳이 어디고 2의 제곱분의 1일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알면, 아, 여기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최대한 누구를? 그래프를 그려서 쓸 건데, 근데 이제 아까 하려는 게 뭐였냐면, 함수가 이렇게 하나로 뿅 그려지는 게 쉬운 애도 있지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주는 애들도 있어요. 두 함수를 이렇게 동시에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어떻게 생긴지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리기 쉬운 두 개를 어떻게 그려서 따로따로 그려서 판정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게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코사인 x는 누구대로? 코사인 x대로 그래프를 그린다. 야! 이렇게. 뭐 이 바이 하면 코사인 x 그리고 사인 x는 사인 x대로 그린다. 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실제로 얘네가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짠짠짠,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은 누가 위쪽에 있다? 코사인이 위쪽에 있다.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플러스였고, 그리고 얘는 코사인이 아래쪽에 있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부호 판정이 좀 쉽죠. 그리고 얘네가 만나는 곳은 사실 코사인 x랑 누구랑? 사인 x랑 뭐 할 때? 같을 때인 거니까, 이런 거 같을 때 구할 때는
요거 코사인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탄젠트 x가 뭐일 때? 1일 때. 이런 거 기억나지? 두 개 동시에 있을 땐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고 여기가 4분의 5파이일 거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제가 하나 더 해볼까? f 프라임 x가 2 마이너스 4 사인 x. 비슷한 느낌이죠? 뭐야? 두 개가 빼져 있다고, 그치? 물론 얘를 여러분들이 으라짜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런 거는 사실 2하고 4 사인 x를 따로 그리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4 사인 x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4, 여기가 누구? 마이너스 4, 여기는 2파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2는 이야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0이 되는 지역 두 개만 잘 찾으시면 되는데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가 6분의 파이와 5파이라는 것도 금세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위쪽에 있으니까? 2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다가 플러스가 되니 극소극대가 바로바로 판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들 해보셨잖아, 그지?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어. 그리고 그걸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군. 두 개가 빼져 있을 때는 각각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인데 좀 정리하실 분들 계시니까 좀 정리하시고 이제 여기 지우고 할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배우시면 좀 좋은 게 뭐냐면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가 있어. 어떻게?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러니까 f'x인데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야.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저 아이의 부호를 어떻게 판정하면 좋을까요?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 0 해서 찾고 그 주변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하는 거거든. 근데 이럴 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두 개를 각각 판정해서 나중에 합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sin x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를 잡는다고 하면 2파이까지 잡는다고 하면 sin x가 2분의 1보다 커지는 상황이 언제인지만 알면 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사이에서는 부호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얘만 나는 따로 부호를 따로 봤다고. 근데 이게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얘대로 그냥 따로 보는 거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뭐라는 거야.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이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곳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3분의 계산이 좀 복잡하게 하겠는데 3분의 4파이와 3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얘는 얘대로 또 부호를 가르는 거야.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난 뭘 할 거냐면 이 경계들을 다 찝어서 또 어디죠? 요렇게 그 두 개의 부호들을 곱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f'x는 부호가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얘는 플러스랑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호가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곱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서 곱해 나가면 그때 극소를 판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근데 제가 좀 얘를 좀 복잡하게 만든 예를 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뭐 실전에서 사용하는 예제는 요 정도 급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2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좀 더 원초적인 식으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도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부호를 한번 판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하고 보면 이미 좀 백악 공식에 충분히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코사인 2x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이 식을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 여기까지는 되지. 그러면 딱 이걸 쓰는 순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알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코사인 x, 코사인 x, 그리고 여기는 1, 1,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2 코사인 x 플러스 1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아. 자, 그럼 이 두 개의 곱은 좀 쉽죠? 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음수거든요. 뭐 잠깐 0이 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지? 어차피 부호는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곱하기식은요, 부호에서만큼은 그냥 따로따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어차피 곱하면 다 나오니까요.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합성함수야. 그리고 합성함수는 모든 어려운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는 안 다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를 판정한다가 일단 기본이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하시면 되고요. 나 하나만 더 해도 돼? 하나만 더. 오늘 시간이 조금 아슬아슬한데 제가 숙제는 저기까지 드릴게요. 1330번. 이게 어떡하냐 이거. 조금 저는 원래 저의 목표는 변곡점까지긴 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죠. 1330번까지 할 건데 나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 지금은 진도 상관없이 미리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숙제 다 했으면 더 풀어도 돼. 제발 풀 수 있으면 더 풀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적분 프린트 다 끝냈니? 선생님, 저 적분 프린트 아직 안 했는데요. 이거 빨리 끝내. 적분 계산 프린트 뭔지 기억나시죠? 그거 안 한 사람 있니 혹시? 안 나와서 안 했으면 그거 다 하셔야 돼요. 선생님 뭐 저는 그 시험 끝나는데 나중에 하죠. 이러지 말고 그거 무조건 하시고, 제가 권장하는 건 시간이 되면 요 뒤에를 더 보셔도 되고, 나는 적분 연습을 하고 싶어. 우리는 적분 진도 나가는데 그럼 뒤에 적분 계산 연습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알아서 뭐 그거는 좀 더 풀 수 있는 만큼 더 풀어주시는데 적분 계산도 미리 해놓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제가 설명할 거는 제가 몇 개 안 돼요. 적분 쪽은. 할 줄만 알면. 오케이? 미리 연습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아슬아슬한 관계로 제가 조금 설명 위주로 조금만 더 해볼게. 알겠지? 여기까지 되지? 부호 판정하는 거 곱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무시무시한 게 있냐면, 이게 좀 머리가 아파. 잘 보세요. 이 설명을 제가 꽤 많이 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한 3-4번 이상은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지 않게 만들어 줄 텐데 볼 때마다 집중 좀 해주면 돼. 지금 이미 한 3-4번 했다고요. 그죠? 또 할 거야. 근데 자, 다시 잘 보세요. sin A가 5분의 3이에요. A는 1/4분면입니다. 여러분들은 A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죠? 이 각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저 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 A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은 나는 다 구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 안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주는 이런 미지수를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 A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코사인 A는 구할 수 있거든. 약간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여기서 또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문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짜자잔 131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fx가 2의 2x 제곱에 sin x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얘가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답니다. 그때의 코사인 a는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봐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 보이는 이 친구,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뭐 극소를 갖든 극대를 갖든 필요한 건 일단 도함수고요.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분모에 있는 이 친구는 제곱을 합니다. 그죠? 목세미분법으로 제곱하시고 이 친구를 한번 그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뭐 해서 미분해서 한번 써주시면 된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고 그리고 sin x를 내가 얘를 여기서는 뭐하고 미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sin x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분자식이 2의 2x 제곱으로 묶이면서 코사인 x 마이너스 2 sin x 그리고 여기는 2의 2x 제곱의 제곱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보면 2의 2x 제곱은 하나가 약분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얘네들만 잘 보면 되는데 얘네들도 잘 보시면 코사인 x와 2 sin x를 따로따로 그리면 부호 판정도 되게 심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코사인 x는 코사인 x대로 따로 그리고요. 코사인 x 그리고 2 sin x는 최대값을 좀 더 높게 잡죠. 그래서 뭐 요렇게 되는 2 sin x도 그래프로 따로 그렸다라는 거지. 자, 그럼 부호부터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누가 위쪽에 있으니까 코사인 x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다가 플러스일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극대가 되는 부분일 거고 여기 이 부분이 극소가 되는 부분일 거다까지는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극소가 되는 값을 a라고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자, 어떻게 하지 이제? a 얼마예요? a 몇 도? 구할 수 없다. 이랬지. a가 몇 도인지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a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a에 관한 식은 있거든. 그 a에 관한 식이 뭐야?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정확하게 a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a를 어디다 넣으면 이 식에다 넣으면 0이 되니까 코사인 a는 뭐가 된다는 거야? 2 sin a가 된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을까? a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극대였다면 a는 1/4분면쯤에 있겠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여기서 만나는 a는 파이보다는 어쨌든 오른쪽에 큰 쪽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4/4분면까지는 안 가니까 3/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나 더 추가해주면 a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3/4분면의 각이다까지 체크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정보를 잘 보시면 나는 원하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a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잘 봐봐. 코사인 a, 사인 a가 같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눈다고.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코사인으로 나누면 이 식은 1은 2 곱하기 뭐가 돼버려? 탄젠트 a가 돼버려. 그러니까 저 말인즉슨 a에다가 탄젠트 넣으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뜻인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쳐다보면 a는 누구보다는 크니까 파이보다는 크니까 아 이거 a가 몇 사분면 각이구만 3/4분면 각이구만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누구 구하라는 얘기야? 코사인 a 구하라는 얘기야. 이 되죠? 그럼 뭐 요 정도는 그냥 딱 직각삼각형 길이 비로 해도 괜찮잖아. 2, 1 여기는 얼마? 루트 5라고 본다면 사인 a는 루트 5분의 1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누구? 2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몇 사분면이라서 3/4분면이라서 보호는 뭐로 잡으면?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딱 나온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해? 미지수 이항하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 값은 구할 수 없으나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이 테마가 계속 나오죠?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아우 또 이거네 이러면서 풀 거죠. 그죠? 처음 풀 때는 좀 까다로워도 할만 하실 거라고. 이 시간이 이게 뭐 풀어봐 하기도 좀 그렇고 미지수 이거 하나 더 해줄게. 좀 그런가? 이걸 하나 더 해줄게요. 니네 풀게 할까 그냥? 어떻게 하지? 오케이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1321번 좀 체크해주면 1321번 요게 미지수 이용하기 약간 어려운 버전이에요.
어려운 부전이니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잘 안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얘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8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형 8번. 유형 8번.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유형 8번.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유형 8번은 그 밑에 이렇게 박스, 파란색 박스 있죠? 거기 밑에 보면은 참고 해가지고 뭐 극값을 가진다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다예요. 그거 별표 좀 치세요. 이거는 결론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왜 그런지 정리하고 그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아주 쾌적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샘플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f'x는 2 sin x 플러스 a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원래 sin x가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이런 친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친구가 요 a라는 요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막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 값을 갖는다. 가자. 얘가 이제 도함수인데 원래 함수가 그 값을 갖게 만들려면 a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a 값이 적당히 올라가면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건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적당히 올라가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적당히 올라가서 뭐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그 값을 안 가져야 돼. 그 값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많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싸리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죠? 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삼각함수가, 삼차함수 같은데 그냥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값을 안 가지고요. 좀 더 하나 상황을 디테일하게 잡으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걸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값을 가지려면 요거를 기준으로, 요게 이제 최대값이에요.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최소값이에요. 얘네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얘를 위아래로 많이 올리거나 많이 내려서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많이 내려서 둘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맞죠? 아니면 잠깐 0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얘가 플러스다,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플러스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부호? 다른 부호라고 얘기를 하며 이런 경우 플러스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예요. 이런 건 뭐라고 해? 같은 부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 식으로 쓸 때 어떻게 많이 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요. 어떻게 하니? 곱하면 음수예요. 이거 많이 쓰잖아. 그지?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풀풀이거나 마마예요. 이거 뭐 어떻게 써? 곱하면 양수예요.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에서 그 값을 판정할 때 그 값을 가집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음수예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값을 갖지 않아요. 이러면 두 개의 곱이 0보다 커도 되고 뭐여도 된다? 0이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약간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정리된 식을 이용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쾌적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죠. 얘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지금 샘플을 한번 보시면 이 아이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 얼마? 얘 없으면 얼마야? 2. 그럼 A만큼 올라갔으니까. 2 더하기 A. 맞죠? 최소값 얼마예요? 최소값. 얘는? 그치. 마이너스 2. 얘는? A.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제다. 그러면 얘가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면 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되지? 괜찮죠? 그러면 뭐 그 값을 안 가져? 곱한 게 양수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연습할게. 하나만 더. 자, 똑같은 얘기로 하나만 더. 샘플 하나 더 잡아줄게요. 이런 거 보자. 자, 도함수가 너예요. 그 값을 안 가졌으면 좋겠대. 이렇게 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저 아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푼다 그랬다고, 그지? 자, 최대값 얼마요? 최대값 얼마? A 플러스 2, 그죠? 최대값 얼마? A 플러스 2죠? 이거 잘 기억해놔. 이 포인트. 아, 선생님이 뭔가 또 장난질 치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 이 느낌, 뭔가 쎄하잖아. 그죠? 좀 쎄하면 느끼셔야 돼. 최대값 얼마? 아직도 A 플러스 2임? A가 뭔데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맞아. 정확하게 표현할 땐 절대값 A 이렇게 쓰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절대값 A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쓰냐? A가 누구보다 클 때는 0보다 크다.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줬다면 이게 최대값이 누가 될 거고 A 플러스 2가 될 거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 최대값을 다룰 때 A의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판정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해드리면 풀어 오시는 거는 조금 하실만 할 거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또 확인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많이 해오시고, 또 끝나면서 다시 한번 잔소리. 생활습관 개선하세요. 유튜브, 드라마, 컴퓨터, 동영상 시청 다 끊으세요. 게임? 하지 마. 핸드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갑시다. 자, 일단은 변곡점이 무엇인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많이 쓰죠. 우리가 뭐 오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니까 보통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아래로 볼록이고 요게 이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할 때 우리가 누굴 사용하냐면 이게 도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의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이제 얘를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뭐다?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감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표현합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게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시작입니다. 준비됐을까요? 어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fx를 기준으로 f'x를 뭐라고 불러? 도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뭐하죠? 증가한다. 이런 거 기억나지? 그러면은 f2'x는 f'x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도함수야. 그러니까 너는 f'x의 도함수야. 그지? 그러니까 너의 부호가 플러스면 얘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의 도함수가 음수면 얘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fx의 입장에서는 f'x가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얘는 기울기를 의미하거든. fx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도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면 이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양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실제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거꾸로죠.
얘가 2였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2야, 기울기가. 그러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였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그 그림이 사실은 이렇게 다 쓰여져 있다고. 요 위에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일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위로 볼록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과 위로 볼록이라는 말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표현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는데 약간 이런 거 기억날까요? F 2분의 A 더하기 B 야 이거랑 FA 더하기 FB를 누구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기했거든? 이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야 돼? 왼쪽이 더 작아야 돼, 커야 돼? 가 좀 읽혀져야 돼. 얘가 더 어때야 된다? 작아야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쪽이 더 크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왜 그런지는 좀 기억나세요? 자, 한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 A, 여기가 B, 좀 더 위로, 여기를 FA, 여기를 FB 이렇게 이제 함수값 두 개를 찍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사실은 A와 B의 정확하게 누구야? 중점이야, 중점. 딱 중점을 찍으면 X좌표에서는 뭐가 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표현은 뭐냐면 FA랑 FB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이 Y좌표와 이 Y좌표를 쭉쭉쭉 연결을 해서 가운데 점을 찍으면 얘를 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FA와 FB의 절반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함수가 직선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탁 1차 함수 직선이야. 그러면은 이 X값을 함수에다가 내가 쏴서 탁 넣어서 쫙 이렇게 Y측에 대응을 시키면 얘를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 그죠? 2분의 A 더하기 B를 함수에 넣었을 때 함수값. 그런데 그 친구랑 여기 보이는 요 중점, Y값의 중점이랑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지. 이게 직선일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으면 실제로 얘를 대입했을 때 이 대응하는 함수값, 이 함수값이 누구보다? 요 중점, 요 두 개를 더한 중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으면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표현이다 라는 거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이거는 이제 뭐 항상 되는 거라기보단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준다. 0, A, B. 그러니까 0보다는 A가 크고 A보다는 B가 큰 상황에서 A, F, B가 B, F, A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을 줬어.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뭐 이런 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fx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냥 내가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만 알고 그런 상황에서 0보다는 a, b가 이렇게 큰 상황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는 이런 해석 표현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게 x좌표면 이게 무슨 좌표야? y좌표야. 이게 x좌표면 이게 무슨 좌표야? y좌표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양변을 a, b로 나누지. 그래서 a는 이쪽으로 보내고 b를 이쪽으로 보내는데 어차피 둘 다 보니까 양수니까 나눠봐도 얘는 뭐가 돼? b분의 fb. 부 안 바뀌고 얘도 나눠봐도 a분의 f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 자, 볼래? 얘는 뭐야? 0,0에서 누구까지? a, fa까지의 기울기야. 그럼 0,0이 여기 있고 얘가 a, fa가 이렇게 있으면 너희 둘의 기울기가 이 오른쪽식일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얘보다는 x좌표가 더 크니까 여기 보이는 b, fb는 한 이쯤에 있을 거라고 보면 얘의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 그럼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가 뭐야? 이게 도함수는 음수란 얘기고 뭐로 볼록? 위로 볼록이다. 이런 말의 표현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야,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니? 이 내용? 이 설명은?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 변곡점은 뭐다? 실제 fx 위의 점이다.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fx 위에서 이 점을 뭐야? 변곡점이라고 하면 그 변곡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fa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y좌표는 원래 함수에다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변곡점의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울 거 지운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하잖아. 뭐도 사용을 하냐면 이제 함수 그래프의 어떤 확인을 좀 할 건데 분석? 뭐 이렇게 할 건데 사실 함수가 세 종류가 있죠. fx도 있고 f'x도 있고 f2'x도 있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싶어 라면 이제 아무래도 이 세 개 중에 누구를 메인으로 삼는 게 좀 이 세 개의 정보를 관찰하기 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누가? 얘가 조금 이 두 개를 다 보기가 좀 좋다라는 거야. 맞죠? 실제로 이 친구의 부호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fx는 뭐하고? 증가 감소하고 이런 게 나올 거고 이 친구의 누굴 관찰? 정현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 어떻게 보기 좀 힘들었을 텐데 그지? 이게 좀 산만해. 조용히 해. 자, f'x가 뭐 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판정하면 얘는 부호가 뭐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물리 같은 데서도 보면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맨날 속도 그래프 주잖아. VT 그래프 가지고 다 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 가지고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가 x고 여기가 f'x의 그래프를 하나 한번 줘볼게요. 그냥 뭐 대충 그릴게. 한 요 정도? 좀 애매하네. 좀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자, 주요 지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뭐 이 정도? f'x. 자, 요거 가지고서 극값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fx의 극값을 찾고 싶어요. 자, 극값은 몇 개 있나요? 3개? 어디? 2일 때 또 3과 4 사이에 이거 3.5로 할까? 그래 3.5 또 4 또 그렇지 4.5 뭐 이렇게 다 썼냐? 4.5 몇 개 있어? 4개 있다. 총 극값은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극값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뭘 관찰해야 돼? 부호를 관찰해야 된다.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2에서 극대값 가질 거고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극소값 가져.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거면 뭐야? 그래서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전제 조건이 있는데 fx가 연속이다. 이런 조건은 있어요. 연속. 이거는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면 4에서는 얘는 무슨 값 갖는다? 극대값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친구의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럼 이건 도대체 fx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4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막 점점점 커지고 있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라고. 기울기가 슉슉슉 커지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음수로 빡 꺾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뭐가 불가능하다? x는 4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미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이게 동네에서 최대값이면 무조건 우리는 이거 극값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해도 얘는 무슨 값이야? 극대값은 맞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약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쟤는 극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4.5에서 다시 무슨 값? 극소값 가졌다가 여기는 0이긴 하지만 부호 안 바뀌니까 그 값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인되지?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변곡점 한번 찾아볼 거예요. fx의 변곡점을 찾읍시다. 자,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생각하면 이게 도함수의 뭐가?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건 누구니까? f'x니까 누가 바뀌는 지점?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보면 1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죠? 또 어디서? 3에서도 바뀝니다. 감소하다가 증가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하고요. 다시 증가해서 뭐해? 감소해. 그리고 다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 그러니까 변곡점은 총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1에서 그리고 3에서 얘는 5에서 6에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자, 다음 이 그래프에서 변곡점인 지역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X축과 평행한 곳이 있나요? OX. 접선이 X축과 평행한 곳이 있나요? 변곡점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예준아 있어 없어? 있어요? 예원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없어? 승준이. 아, 큰일 났네.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수연아 있어 없어? 있어? 너무 이 연기는 이제 그죠? 너무 티나. 이거 있어요. 어디에서? 6에서. 이해되지? 근데 왜요?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뭐야? 0이란 뜻이야. 그치? 기울기가 0. 그런데 잘 보시면 변곡점인 지역 중에서 6인 지점 보이지? 이 지점은 여기서 F'6이 얼마예요? 0인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축과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됐고,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해서 유형 한번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 우리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 극값 가질 조건? 어떤 fx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죠? 어떻게 찾아? 하면 f'x가 뭐가 바뀌는 지역? 부호 바뀌는 지역 찾는 거 맞지? 그러면은 만약에 극값을 가질 조건을 이렇게 쓴다면 변곡점을 가질 조건은 뭐라고 쓰면 될까? 똑같이 변곡점을 가질 조건 하면 fx가 변곡점을 가지려면 몇 개 도함수가? 2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 극값 가질 조건을 예로 들어볼게. 자, fx가 있는데 그 fx의 f'x가 3sin x 플러스 k였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 뭐였을까요? 에이, 이거 벌써 까먹었다고? 3sin x 플러스 k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그럼 fx가 그 값을 가지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 누구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 가지고 곱하면 뭐다? 음수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괜찮아? 그럼 이거 최대값 얼마? 3 플러스 k.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 그래서 곱해서 음수면 무조건 그 값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럼 다시 오호 f'x가 k sin x 플러스 3이에요. 자, 그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얼마다? 음수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얘는 최대값 얼마? 절대값 k 플러스 3. 이 절대값 꼭 붙여야 된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k
플러스 3. 이게 최소값이어서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기억나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뭐로 바뀌면, 그 값이 가질 조건이 뭐로 바뀌면, 변곡점 가질 조건으로 바뀌면 식이 그냥 어디에서? f'x에서 어디? f2'의 부호를 바뀌는 거. 이걸로 관찰하는 거니까 사실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라고. 되죠? 다만 함수를 이계도 함수에서 봐야 된다라는 정도만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 자, 지금부터 주요 문항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1339번 같은 문제랑 여기 1355번 이 두 문제가 사실 뭔가 우리한테 약간 좀 같이 이렇게 공통점으로 묶이는 거는 약간 이름을 좀 붙이자면 뭔가 부호를 판정해서 내가 중요한 정보들을 좀 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호 판정하는 어떤 상황들을 이 두 문제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 일단은 문제를 보면 이래요. fx가 이계도 함수 존재하는데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조건 하나를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봐라. 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은 이 아이의 이계도 함수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표현을 준 거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 하나를 일단 얻었고 두 번째는 fx가 0보다 크다. 이 상황에서 얘도 아래로 볼록인가요? 를 물어본 거니까 이 친구의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얘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한다고 치면 얘는 2의 fx 곱하기 뭐가 되고 f'x가 되고 그럼 너의 이계도 함수를 또 한번 구한다고 하면 미분을 한 번 더해서 얘는 앞에 거 먼저 미분을 하면 f'x 곱하기 f'x가 되면서 이 친구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이 fx에 얘는 두 번째 거 뒤에 거를 미분하면 f2'x다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뭐다?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얘가 무조건 뭐다? 양수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문제에서는 fx가 뭐라고 줬어? 양수.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부호는 뭐다? 양수다. 그럼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야. 그치? 그런데 얘는 f'x는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만 뭐 했으니까? 제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친 건 무조건 0보다 뭐 할 거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너는 확실하게 보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냥 식으로 주어진 식으로 우리는 부호를 판정해 내시면 되는 거고 비슷한 예제로 니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 식이 위로 볼록입니까? 라고 주면 뭐 마찬가지예요. 얘를 두 번 미분해 보면 되는 거지. 얘를 한 번 미분하면 2의 fx 그대로 쓰시고 f'x다. 이런 식이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fx 그대로 쓰고 요거 속미분한 게 f'x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2의 fx 곱하기 이번에는 누구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도 쭉 보니까 이 친구 두 개는 무조건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딱 확정이 된다고. 그리고 이 친구도 제곱이니까 무조건 플러스. 이게 도함수도 부호 뭐야?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와 양수를 더했으니까 항상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위로 볼록이라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얘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디귿을 한번 보실 건데 y는 fx분의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fx의 제곱에 얘는 여기가 f'x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y2'x는 식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얘를 그대로 한 번 더 뭐예요?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제곱을 제곱하니까 여기는 4제곱이 될 거고 fx에 얘는 뭘 쓰고? 제곱을 쓰고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보다 f'x다. 얘 미분한 것까지 썼고요. 그리고 f'x니까 얘는 f2'x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f'x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친구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f2'x 부호 뭐야? 플러스. 얘도 fx의 뭐야? 제곱 플러스야. 그럼 너는 무조건 플러스네. f'x, f'x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얘네들은 f'x의 뭐니까? 제곱이니까 이것도 무조건 뭐야?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런데 마지막 하나. 이 친구. 얘 fx는 부호를 내가 알아볼라. 몰라. 그럼 내가 이것만 가지고서 부호를 확인할 수는 없어. 이 값이 플러스일 때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을 건데 그러면 무조건 얘가 양수라고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치? 값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확인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의 부호를 판정하는 게 생각보다 도함수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에서 진짜 많이 나와. 나중에 합성함수도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1355번도 같이 갈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도 수능 기출인가 좀 나름 의미 있는 문제예요. 이거 좀 괜찮아요. 막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비슷한 결로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할게. 자, fx 얘도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줬습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면 당연히 연속인 것도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fx는 1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줬는데 나 조건이 이게 많이 보던 것 같긴 한데 이거 뭔지 알겠어요? 나? 이게 원점 대칭 맞아. 넘기면 어떻게 돼? fx하고 f-x하고 뭐만 반대? 부호만 반대다.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원점 대칭의 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함수 그래프상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일단 확실히 어디는 지난다? 1,0을 지난다. 이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구 값은 가질 수 없어?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하나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누굴 봐야 되냐면 이 친구를 봐야 돼. f'x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잖아.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1이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없대. 그래프에서 1이 되는 애가 있다 없다 함수값으로? 없다라고 줬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원점 대칭이면 누가 되는 애도?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있다면 그 친구가 원점 대칭했을 때 1이 되는 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족권의 모순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 fx는 연속함수야. 오케이? 그리고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 그러면 1보다 큰 값은 가질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돼요? 이어져 있는데 1은 못 넘어간다며. 그럼 1을 못 넘어가니까 1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라는 친구의 치역은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부호를?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함수식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fx 자체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1을 더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럼 뭐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얘도 어차피 얘를 원점 y축 대칭 시킨 거니까 y축 좌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부호가 뭐야? 플러스다. 그러면 도함수가 무조건 플러스래. 이 얘기는 뭐야? fx는 계속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런데 1은 넘어서면 안 돼.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닐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fx가 저 조건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까지는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면 확인을 해보죠. 기억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누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되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너는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fx에서 계속 뭐 한대? 감소한다. fx는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되죠.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 디귿에서는 fx에 누구를 확인하래? 변곡점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래. 3개 있는지 확인해라. 사실은 이 문제에 맞추는 건 디귿에서 걸려있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변곡점이 있는 걸 확인하려면 이 친구의 한 번 더 미분식, 이게 도함수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거든요. 그럼 너를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2'x가 되고 너는 앞에 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 f'x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1 플러스 f-x가 되고 그리고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fx라고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얘는 미분해서 f' 뭐가 돼? 마이너스 x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통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부호를 판정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봐봐.
이 식을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기는 해. 이렇게 해서 계산 보편화가 있다고. 근데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이 식이 좀 약간 조금 내 입장에서는 좀 사용하기 이렇게 편한 식은 아니야. 왜냐면 나는 fx를 알고 싶은데 f-x잖아. 그지? 그런데 위에 f-x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고? 마이너스 fx라고 써도 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걸 좀 계산을 쉽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이 식을, 그치,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얘 대신에 뭐라고 쓴다? 1-fx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바꿔서 해도 되냐면 f'x는 뭐다? 1 마이너스 합차니까 fx의 통째로 뭡니다?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아까보다는 식이 훨씬 낫잖아. 그치? 그럼 얘를 내가 미분한다고 치면 f2'x는 식이 어떻게 돼? 1은 그냥 사라지고 2 곱하기 fx 곱하기 뭐가 된다? f'x가 된다. 그냥 이러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f2'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 f'x는 계속 부호가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지.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디서? fx에서 보면 0에서 부호가 한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그 얘기는 변곡점이 0에서 하나,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다른 지점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3개라는 말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도 기억만 답이에요. 이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식으로 부호를 판정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봐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해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야 되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하나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개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됐어?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이거 보여야 돼. 선생님, 저는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딱 봐도 전혀 느낌이 안 와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 돼. 얘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 0 집어넣으면 얼마? 2. 그리고 얘는 y는 x제곱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실제로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다? 두 개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 넣으면 더 커지고 3 넣으면 더 커지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플러스고 얘가 역수일 때.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생겼어? 0,0 원점 대칭으로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되면 얘는 0,0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1 집어넣었을 때 값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부호만 반대예요. 값을 계산해보면 알 겁니다. 준비됐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y는 fx가 있는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뭐라고 써있더라? ax제곱이다.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변곡점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제 얘가 변곡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한 번 미분을 일단 하고, 그죠? 한 번 미분하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얘가 이제 속미분에서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플러스 뭐가 돼? 2a가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얘가 변곡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야.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너는 2a라는 값으로 이 친구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를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도함수인데 부호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은 계속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슉 내려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2 더하기 2a일 거잖아요. 0 대입했을 때가. 그죠? 그럼 그 친구가 누구보다 작아야? 0보다 작아야 이 친구는 지금처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뭐를? 변곡점을 가지는 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프로
개형으로 부호를 관찰을 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와, 이게 내가 좀 오늘 설명을 좀 할 게 많아서 제가 조금 설명 오늘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졸리죠? 자, 하나만 더 할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니네가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분명히. 자, 하나 더 보여줄게. 자, y는 sin x하고 y는 x하고 y는 탄젠트 x를 동시에 그려줄 건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나올 거니까 정리를 잘 해보자고. 자, 봐봐요. 내가 y는 sin x를 한번 그려볼 건데 sin x는 그래프가 생각보다 좀 오른쪽으로 원래 되게 리얼하게 그리면 좀 길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한 6 정도 되는 거고, 그지? 요 최대값이 1이니까 너를 한 6등분 정도 하면 적당히 이게 한 1 정도 최대값 정도 되는 요 정도 그래프가 실제 sin x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좀 그렸다고 치면 이 점 있잖아, 이 점. 원점에서 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x가 되지. 그럼 거기다 0 집어넣으면 원점에서 기울기는 얼마야? 1이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는 너의 이계 도함수네. 그럼 0에서 보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거 사실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한번 그을 건데 0,0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y는 뭐가 돼? x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y는 x를 그으면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왜냐면 이게 변곡점이면 이 대소가 이렇게 뒤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도 바뀌고 있다고. 복염이 아직 안 왔어요. 복염이. 네. 이렇게 됐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기울기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1보다 조금 작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는 애보다 1보다 조금 작게 그리면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기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기울기 1보다 어떻게 그리면? 크게 그리면 교점이 어떻게 돼?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교점의 개수를 변경하는 게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y는 누구를 붙였을 때 kx를 붙였을 때 k가 누구보다 크다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교점은 몇 개밖에 안 생김? 1개밖에 안 생긴다. 그런데 k가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럼 여기서는 교점이 몇 개 생긴다? 3개 생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뭔 말인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탄젠트 x 봐봐요.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시컨트 제곱 x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 1. 그리고 탄젠트 x도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얘도 0에서 보가 바뀐단 말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x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 얘는 여기가 변곡점, 변곡점.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뭐가 돼? y는 x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지 되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가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1366번 요거하고 좀 끊었다 갈게요. 알겠지? 봐봐. 지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3sin kx 더하기 4x 세제곱이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변곡점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변곡점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는 미분을 2번 해야 되고요. 한 번 미분을 하면 얘는 코사인 kx에 요거 속미분하면 k가 튀어나오니까 얘는 3k 그리고 너는 12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 플러스 뭐가 돼? 24x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되지? 그러면 이계도함수를 내가 이렇게 구해서 얘다 이렇게 봤을 때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려면 이 친구의 부호가 딱 몇 번만?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이 친구의 누구? 부호입니다. 근데 이거 부호를 어떻게 판정하지? 하고서 보면 잘 보시면 이 가운데 분명히 누구를 빼기를 끼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 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누구? 24x랑 하나는 누구를? 3k제곱 sin kx를 따로따로 그려서 부호를 판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판정을 해볼 건데 일단 24x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24x는 기울기가 24니까 좀 이렇게 크게 있을 거라고. 24x 이렇게.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인이야. 내가 여기서 그릴 것은 3k제곱에 sin kx거든.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이게 k 값이 바뀌면 어떻게 돼? k 값이 바뀌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주기는 좀 줄어들 거라고, 그지? 근데 k 값이 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옆으로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돼요? k 값이 커지면 이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는 좀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최대값은 커지면서 주기는 좀 이렇게 좀 짧아지게 하는 게 이제 k 값이 커지는 상태라면 k 값이 점점 작아지면 주기는 좀 길어지고 최대값은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약간 낮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야. 약간 이해되나요? k 값이 바뀌면 그래프의 개형이 주기하고 최대값, 최소값이 바뀐다라는 거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부호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반대편에서 한 번, 몇 번 바뀌어? 3번 바뀌지. 근데 k 값이 점점 어떻게 되면 작아지면 몇 번밖에 안 바뀜? 변곡점이니까 한 번밖에 안 바뀐다고. 그럼 오직 한 번만 바뀌게 되는 그 경계가 뭐야? 경계가 얘가 이 친구의 뭐일 때? 접선일 때라고. 딱 접선일 때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일 때는 k가 뭐일 때? 저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 할 때로 찾아야 된다는 거야? 두 함수가 접할 때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친구의 입장에서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3k 세제곱에 코사인 kx가 되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k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누구랑 같아질 때? 24랑 같아질 때가 딱 경계가 된다는 거야. 그 k 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더 k 값이 작아지면 아래로 깔리고 그쵸? 걔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경계를 찾으면 3k 제곱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k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일 때랑 24일 때다. 이렇게 잡아주면 k 세제곱이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k 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보다 딱 더 커지면 3개, 작아지면 요거니까 k의 최대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까지. 자, 갑시다. 렛츠 고! 일어나시고. 자, 이제 우리 함수의 그래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얘들아, 나 그거 안 했다. 지난 시간에 한다고 했던 그거. 문자로 푸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좀 보여주고 가야 돼. 내가 사실 계속 내가 일방적으로 풀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얘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제가 같이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1346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그래프로 오늘 좀 볼 겁니다. 자, 요까지 한번 보고 가시죠. 됐을까? 자,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또 알려줄 거야. 맨날 그 얘기 하지만 오늘 또 얘기할 거거든. 뭐였냐면 미지수 이용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라고. 자, 다시 한번 또 그거야? 맞아, 또 그거야. 자, 다시 봐봐.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자, 사인 알파 얼마?
5분의 3. 자, 그럼 나는 알파를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다. 그치? 알파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는 뭔가 모르는 어떤 이 상황의 값을 이 자체는 모르더라도 그 친구를 표현하는 사인 값은 알거나 코사인 값을 알거나 뭐 이런 어떤 테마가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직접 얘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의 어떤 값,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함수 값은 알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시면 이런 함수에서 변곡점의 y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n 곱하기 코사인 n-1의 x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한 번 더 얘를 미분을 하면 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식이 n 곱하기 그치 n-1에 얘는 코사인의 n-2제곱 x에 요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곱해지면서 사인 제곱 x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n 곱하기 코사인 n-1제곱 x에 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이 친구의 부호를 판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누구를 먼저 묻고 n 한번 묻고 또 공통으로 누가 있냐면 코사인 n-2제곱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n-2제곱 x로 묶어주면 식이 얘는 n-1의 사인 제곱 x가 되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된다 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함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요 x 값이 0과 누구 사이에 있냐 그랬냐면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지금 정역을 제한해서 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조건에서 조건까지 포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는 일단 무조건 부호가 뭐다? 플러스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0과 2분의 파이면 1사분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계속 양수일 거야를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부호가 바뀌는 건 어디서? 여기서 일어날 거야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변곡점의 x좌표를 직접 구할 수 있나? 몇 도야? 몇 도 하면 얘가 0이 돼? 이거 알 수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 각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못 푼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우린 뭐라고 얘기해? 걔를 알파라고 그냥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직접 내가 얼마, 몇 도 이렇게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미지수를 이용해서 알파다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근데 그 알파는 어떤 알파야? 얘 부호를 바꾸는 알파라고, 그치? 그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1제곱 사인 제곱 알파 빼기 누가? 코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알파에 대해서 이런 알파입니다 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다른 건 모르고 이게 어쨌든 부호를 바꾸니까 이거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해야 돼? 변곡점의 y좌표를 구해야 돼. 그럼 y좌표를 구한다는 건 여기다가 x에다가 누굴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코사인 n제곱 알파.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변곡점이 누구다? y좌표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나는 코사인 n제곱 알파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야. 정확하게는 누구의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근데 나는 어떤 식을 가지고 있어? 그 알파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합니다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코사인이야. 근데 여기는 누구도 있고 사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 코사인도 있어. 그럴 땐 우리 이 사인을 뭐로 바꿀 수 있다?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식을 정리해서 코사인으로 식을 일단 바꿀 겁니다. 는 0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코사인에 관해서 정리하시는 거죠. 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앞에 누가 곱해져 있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n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맞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누구는 상수항 1은 그냥 n-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더한 게 뭐야?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니까 이 친구는 넘겨서 나눠주시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n-1을 누구로 나눈 거다? n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n분의 1이다 까지 식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왔을까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렇게 n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코사인 n제곱 알파인데, 코사인 n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통째로 몇 제곱? 2분의 n제곱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대신에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1-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2분의 n제곱 이렇게 쓰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변곡점의 y좌표 an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얘에다가 극한값 n을 누구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값이다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따랐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n분의 1이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요거 누구 있어야 돼? 마이너스 n 역수로 이렇게 있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하나 빌려오고 마이너스 1 한번 갚아주면 이거는 누구로 가서? 2로 가서 얘는 2로 가고요. 남는 게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남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된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y는 코사인 n제곱 x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 까지 한번 보시고요. 요거 한번 실습 한번 할까? 요걸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샘플 하나 더 드릴게요. y는 사인 n제곱 x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똑같아. 문제 똑같습니다. 변곡점 y좌표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구하세요. 자, 이거 지금 한번 두 개 연습해 볼게요.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사인 n제곱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야, 내가 이거를 지금 시간을 들여서 여기서 해보라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지? 난 이거 괜찮아, 너무 쉬워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해보셔도 되고, 그죠? 근데 이게 계산이 좀 있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요? 요거요? 요것도 답 똑같아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푼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한 번 더 연습하고 싶어요 하시면 옆에다가 잘 못하겠다 하시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sin 2nx.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쉽죠? 그죠? 뭐 제가 다른 문제 하나 더 잡아줘요. y는 코사인 2nx. 뭐 연습 문제는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연습하셔야 되고, 안 되면 지금 빨리 물어보시고. 자, 이제 그래프 갑니다.